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6월 28일 65세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분들이 한국 국적을 도로 취득해서 복수 국적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 그리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 영상을 참 많이 보셨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해서 추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제가 댓글들을 많이 봤는데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관심이 참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계신 분들도 환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아니 혜택만 받으러 뭐 미국에 살다가 지금 평생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오는 게 지금 별로 보기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선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중국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복수국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중 혹은 삼중, 그다음에 사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권을 3개, 4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그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냐 안 하냐 문제지, 서로 인정해주는 나라라면 여권을 4개를 갖고 있어도 되고 5개를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이 한국 분들은 우선적으로 복수 국적을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부터 나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민족, 우리는 동포, 뭐 하나의 민족, 뭐 이렇게 쭉 단일 민족 이런 사상을 갖고 쭉 커왔기 때문에 국적을 2개 이상 갖는다는 것은 배신자 혹은 박쥐 같은 사람, 이렇게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지금 그렇지는 않고,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편견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뭐 여러 나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특히 그 전에 그 한국의 여행 자유화 되기 전에 한국의 좀 특권층, 부유층 이런 사람들이 자녀들이 복수 국적을 갖고 그 혜택만 누리고, 특히 한국에서 제일 민감한 문제 병역 기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인식이 안 좋았죠. 그리고 뭐 재산 은닉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65세 이상 그 교민들이 한국의 복수 국적을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나라에서 우선 한국 정부에서 허가를 준 얘기고요. 미국도 복수 국적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미국은 예전부터 복수 국적을 항상 허용해 왔습니다. 단 어느 나라든 간에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나라의 중요한 일을 갖다가 시키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좀 더 크게 얘기하면 그 주변 가족들, 자녀들에까지 그 취직이나 그 승진에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생각을 해보세요. 뭐 자녀분이 뭐 미군 군대에서 중요한 직책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복수국자다, 그러면 뭐 스파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불이익은 있을망정 미국은 항상 보통 사람들은 복수국적을 허용했던 나라고, 한국도 예전에는 그게 없었지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린 거고,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65세 이상 한국인이었던 분입니다. 예전에 한국 국적을 갖고 계셨던 분이 하나인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외국인도 뭐 받는 거 물어보시는데 그건 귀화입니다. 한국은 또 귀화도 받아줍니다. 좀 힘들긴 하지만 외국인 시험도 치고, 그래서 한국인은 귀화도 받아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한국인이었다가 미국에 오셔갖고, 영주권자는 아직도 한국인이니까 그분들은 복수 국적이 아닙니다. 미국 국적도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던가, 혹은 다른 나라 멕시코, 뭐 독일, 혹은 뭐 캐나다 다른 나라 시민권을 받고 사시다가 도로 65세 넘어서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께 드리는 혜택이 이 복수 국적입니다. 우선 나라에서 이렇게 혜택을 드리면 또 한국에 계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평생 동안 여기서 국민연금 내고 보험료 냈더니 자기네들은 계속 외국에서 돈만 거기다 다 돈 내놓고 이제 와서 나이 들어서 혜택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복수 국적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공짜로 한국에서 혜택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 첫 번째 알아두시고, 본인의 수입에 기준하여 그에 상응한 보험료를 다 내야 됩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국민연금 받은 거는 그분들은 못 받죠. 왜? 한국에서 그동안 안 내셨으니까.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분의 내신 돈을 갖다가 쓰시는 거 아니니까 그 점도 오해 안 해주셨으면 좋을 듯 하고요. 다시금 좀 깊게 생각해 보면, 나라에서 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의 한국 국적을 허용해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한국에 더 이득이 된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65세가 넘으셨어요. 미국에서 평생을 사시고.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과연 이분이 한국에 가실까요? 65세면 한국에 계신 분들도 지금 직장 찾기 힘든데
65세 돼갖고 한국에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생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먹고 살 것 없는 분들이 한국 가시지는 않죠. 여기서 충분히 먹고 사실만 하고 재산을 쌓아 놓으신 분들이 한국을 가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이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소셜 연금이라는 게 있죠. SSI라는 게 있고 SSA라는 게 있습니다. 자, SSA는 사회보장연금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SSI는 생계보조금입니다. SSA는 한국의 국민연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연금은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이상 일하시고 세금을 제때제때 내시고 원래 뭐 크레딧을 뭐 몇 개를 채우고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건 너무 얘기가 기니까 여기서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요. 미국에서 정식적으로 일을 하셔갖고 나이 드시고 은퇴하시고 연금을 받는 겁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SSA는 한국을 가셔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한국을 가셔도 당연히 받을 수가 있고 SSI는 연세가 드셨는데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웰페어라고 그러죠. 웰페어라고 하는 건데 그 웰페어를 미국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한국에 가시면 이분들은 이걸 못 받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생활이 힘드신 분들은 미국에 계신 게 훨씬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웰페어도 나오고 미국에서 메디케어 해갖고 지금 보험도 다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뭐 미국에서 생계가 힘드신 분들은 한국에 가시면 더 곤란해지기 때문에 절대 한국에 가실 이유가 없죠. 미국에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이제 한국에 나가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고 한국에 나가셔갖고 전세를 하나 얻으시든 뭐 아파트를 하나 사시든 그 돈이 벌써 들어가는 돈이 웬만한 한국의 서민들 평생 동안 연금 낸 돈 이상의 외화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 정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장려를 하는 거예요. 꽤 많은 외화가 한국에 들어오고 또 그분들이 한국에 계시면서 일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사실 돈을 쓰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이 평생 미국에서 벌어놓으신 돈이잖아요. 그 돈을 계속 한국 와서 쓰시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한 커플이 이제 부부가 딱 한국에 들어오신다면 적어도 그분들 사신 동안 매억 혹은 10억 이런 돈이 외화가 한국으로 거꾸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장려하는 이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분들이 오시면 오히려 손해가 아니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평생 동안 내신 그 혜택을 갖다가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이 갖고 온 돈으로 한국에서 외화가 더 많이 들어오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국 그 국고가 더 부유해지는 이런 긍정적인 면을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한국 와서 혜택만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민을 들어오면 연세 있으신 분들이 가족 초청으로 이민을 오실 수 있는데 미국은 보편적으로 이민이 젊은 자녀들이 미국 와서 자리를 잡으면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의 부모님들은 오셔서 거의 일을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사실 나중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연금 혜택만 받아가신 경우가 많아요. 의료보험 혜택만. 사실 이런 것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안 좋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돈을 갖고 오시는 것보다는 물론 돈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한국에 계신 집을 팔아서 아버님 미국에 오세요. 그래갖고 외화가 들어온 경우도 있겠지만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생활이 힘드시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모시겠다고 오신 경우는 사실 미국 와서 다른 사람이 낸 세금을 그들 부모님들이 쓰신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 들어가신 분이 자녀가 한국에 있어갖고 미국에서 한국 들어가고 자녀 집에 얹혀 사시면서 오히려 돈을 갖고 온 게 아니라 한국 혜택만 더 많이 받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편적으로 미국에서 평생 사신 분들 정도면 자녀가 한국에 사실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사실 이 반대가 더 큽니다. 자녀분들이 뭐 영어가 더 익숙하고 미국 생활이 더 익숙한데 한국에 사시는 자녀가 있을 정도인데 미국에서 평생 사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미리 인지해 주시고 얘기하시면 조금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오히려 한국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미국에 계신 교포님들이 오시면 더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뭐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뭐 다른 유럽의 몇몇 나라도 그렇고 65세 이상이면 국적을 이렇게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65세부터는 보편적으로 일을 안 하고 가지고 계신 돈을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로 데리고 오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려를 하는 경우가 많죠. 뭐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들이 65세 이상에서 뭐 한 10만 불, 20만 불만 들고 오면
다 뭐 체류하는 권한을 준다든가 아니면 더 오래 지나면 영주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국적까지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번에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아직까지 신청 안 해보고 제 주변에 몇 분 어르신들 신청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저도 확실치는 모르고 한국 정부에서 나온 그 사이트 주소를 올려드렸죠. 거길 기준으로 설명드렸는데 제가 보면서도 이거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되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어갖고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많은 질문이 여권, 최종 여권을 갖고 오라는데 너무 시민권 딴지 오래됐는데 최종 여권이 없어요. 예, 저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받으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최종 여건 없이 전혀 문제 없이 다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호족 초본을 떼면 그 최종 여건 대신해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최종 여건 4번이 없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셨는데 미국 여권만 있고 시민권 증서가 없어요 하신 분들은 미국에서 대서소 노터리 퍼블릭에 가시면 몇백 불 주시면 다시 시민권 증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 킵해 놓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미국에서 시민권 증서는 그렇게 다시 신청을 하셔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는 65세, 만 65세고 부부 중에 한 명만 받으면 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부 중에 한 분이 65세고 한 분은 64세면 65세이신 분들 먼저 받으시고 64세인 분은 나중에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가 65세가 꼭 넘어야지 받을 수 있고 원래 한국 국적이었던 분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긴즉슨 저희 남편이 외국인인데 이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예, 그분은 귀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복수 국적 뭐 국적 회복 절차를 받는 게 아니라 귀화 신청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잠깐 말씀드린 게 젊은 분도 이중 국적,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케이스가 뭐냐면 이것은 선천적 이중 국적자인 경우입니다. 양 부모가 한국 사람일 경우에 외국에서 자녀가 태어나도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받게 됩니다. 한국은 그 부모의 혈통에 따라서 국적을 주는 나라고 미국은 어디서 태어났냐에 따라서 국적을 주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재밌는 게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와서 아기를 낳아도 애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입니다.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냐가 국적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부모가 둘 다 미국 국적이면 한국 국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한국 국적을 신청을 해서 한국에서도 호적이 생겨 있고 미국에서는 또 태어났으니까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국적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 경우 18세가 넘으면 미국은 상관 안 하는데 한국은 네가 둘 중에 하나 국적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18세가 됐을 때 미국 국적을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와야 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미국 여권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단 이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18세가 넘어갖고 이중 국적인데 한국에서 군대를 가겠다 해서 한국에 그 복무를 마치고 나면 한국에서 이중 국적을 인정해 줍니다.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지금 혜택이 안 되는 부분인데 남성분들은 이렇게 갖고 이중 국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말이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와서는 미국인 국적으로 행색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넘으셔갖고 한국에 들어오신 어르신분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한국 법을 따르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 이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입니다. 이거를 지킨다는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갖다 도로 복귀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그 여권 어떻게 쓰나요? 근데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 다 여쭤봤는데 한국에 들어갈 때는 한국 여권, 미국에 들어오실 때는 미국 여권을 쓰시면 됩니다. 그게 원래 맞는 겁니다. 그게 뭐 불법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미국 들어오실 때는 미국 여권으로 들어오시고 한국 들어가실 때는 한국 여권으로 들어가시고 제3국을 가실 때는 본인이 편안한 여권을 쓰시면 됩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몽고는 미국인한테 무비자이기 때문에 몽고 가실 때는 굳이 한국 여권에서 몽고 비자 받지 않으시더라도 미국 여권 들고 몽고 가시면 되고 베트남 갈 때는 미국 사람들은 또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인은 무비자이기 때문에 한국 여권 들고 베트남 가시면 됩니다.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좋지 않게 보시는 건 또 있는데 두 나라의 권리입니다. 예, 두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남이 나라 갔을 때 혹시 문제 생기면 어느 나라 대사관 찾아가야 되나요? 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 나라 입국했을 때 한국 여권 들고 들어가셨으면 한국 대사관 가서 도움을 청하시면 되고, 그 나라 들어가셨을 때 미국 여권을 들고 가셨으면 미국 대사관 찾아가고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보험료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많은 분들이 보험료 한국도 그렇게 싸지 않아요. 예, 이것은 보험료가 제가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아무 일 안 하시는 분, 제가 아는 분 기준으로는 1년에 한 100만 원 조금 더 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좀 일하시고 이런 분들은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한 300만 원 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본인이 한국 가서 일을 하실 건가, 아니면 재산을 얼마큼 갖고 하실 건가, 여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뭐 보험료는 뭐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뭐 미국 보험료도 만만치 않지만 이것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미국에서 의료 혜택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미국에서 대도시에 사신 분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병원도 많이 모자르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병원 닥터 어포인트먼트 한번 잡기도 힘들고, 가서 서비스 받고 치료 받고 이런 것도 몇 시간씩 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싫어서 한국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감기 한 번 걸렸는데 LA 같은 경우는 가서 4시간 5시간 기다리던가, 혹은 전화를 걸고 내일 오라고 그러던가, 내일 갈 때쯤 되면 벌써 감기가 나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그냥 동네 의원한테 가고 감기 걸렸다고 주사 한 번 맞는 게 그냥 바로바로 쉽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미국도 조금 여유로운 좀 외곽 지역에 사신 분들은 나는 병원 가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왜 굳이 한국까지 가서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뭐 미국 외곽 지역에 계신 분들은 병원 가는데 그렇게 막 붐비지 않으니까 병원 가시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 뭐 의료 수준도 미국이 아주 탑 퀄리티 부분에서 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다수들은 이제 한국에서 좀 케어를 좀 섬세하게 잘해주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한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 한국에 가신다고 지금 65세 이상이라고 무료는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이분들 한국에서 국민연금 그동안 안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혜택도 못 받고, 물론 지하철 혜택 같은 건 받으실 수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는 하나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험은 보험에 맞는 상응한 보험료를 내셔야지 받을 수 있고, 보험비의 절약보다는 사실상 그 의료 서비스의 질, 그리고 한국어로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많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국에서 가보신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어요. 거소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거소증으로 몇 년 살아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뭐 모든 사람에다 좋은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은. 어떤 분은 한국이 불합리하다고 뭐 사람 많고 그래서 싫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국이 또 사람 냄새 나고 내 고향이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만 하더라도 한국 가면 저는 서울에 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서울에 가면 너무 정신이 없고, 이거는 사람이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아갖고 여기 살면 더 빨리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서울 살 생각이 없어갖고, 제가 먼저 번에 춘천이 그냥 제 개인 경험적으로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춘천을 제가 권해드리라고 모든 분들 춘천 가시라고 말씀드린 거 아닌 건 아시죠? 예. 각자 고려하실 부분이 많습니다. 어르신분들 얘기 들으면 오히려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대도시에 사셔야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병원 같은데 가기가 편해야 되니까. 오히려 좀 외곽 지역이 연세가 많으면 병원 가는데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하고, 여러 가지 혜택 받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도시에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저처럼 저는 아직 젊으니까 65세 돼갖고 만약에 만에 하나 뭐 한국에 간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하면, 저 같으면 서울보다는 외곽 지역을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인 문제의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남북한의 문제도 아직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갖고 본인이 결정하셔야지 남이 얘기를 믿고 결정하시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소증이라는 걸 받고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지내시다가 65세가 되셔서 이중 국적 혹은 복수 국적을 받으시는 것도 제가 많이 권장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65세 넘으셔갖고도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양쪽 나라에 다 내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커요. 예. 그래서 당연히 두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 다 세금의 의무를 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국에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경제 활동하셔서 버셨다고 치면 한국에서도 그에 상응해서 소득세를 내겠죠. 얼마를 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셔갖고 예를 들어서 한 8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다. 그걸 한국에서 쓴다. 근데 800만 원을 한국에서만 쓰는데도 그 800만 원 쓴 거에 대해서 미국에 또 보고를 해야 돼요. 그 800만 원에 대해서 또 미국은 또 세금을 또 물립니다. 그럼 또 미국에서 한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2, 3천 불을 또 떼간다면 결국은 한 500만 원 이렇게 밖에 못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 경제 활동을 하셔갖고 뭐 이게 딱 매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을 버셨다. 그러면 한 500만 원은 양 국가에 다 세금을 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벌이 수입에 따라서 세율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근데 버시는 거에 따라서 양쪽 나라의 세금을 두 배로 이제 내야 되는 거. 이게 아주 안 좋은 걸 수 있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복수 국적을 가지시려면 양쪽 나라에 대해서 다 세금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또한 이런 분도 있어요. 그 한국에서 미국 오실 때 아파트를 하나 사오셨는데 이제 아파트 값이 꽤 많이 오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인데. 그래서 한국에서 그 아파트를 팔라고 그랬는데 복수 국적이 그러니까 한국 국적이 아니고 외국인이 그 아파트를 팔면 세금을 너무너무 많이 받더래요. 그래서 그분의 부인께서 한국에서 복수 국적을 받으셨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시고 1년이 있어야지 그 세금이 싸다고 그래서 1년 동안 한국에서 거주를 하신 다음에 한국에서 그 아파트를 판매를 한데도 물론 외국인이 판매하는 것보다는 세금이 적은데 그걸 판매하고 세금을 한국에서 내겠죠. 그 돈을 미국에 가져오려니까 미국에서 또 내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산 다 해보니까 지금 전세 주고 있는 게 더 이득이라 이거죠. 그래갖고 결국은 안 팔고 전세로만 갖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분도 제가 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문제도 판매할 때 꽤 문제가 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어르신분이 여기서 뭐 미국에서 한 100만 불, 한 10억 정도의 재산을 만들어셔갖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셔갖고 한국에 10억을 가져가셔갖고 뭐 전원주택에 뭐 한 5, 6억짜리 집을 사놓고 생활비를 쓰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미국의 자녀분들이 미국에 계시잖아요. 이때 문제가 뭐냐면 자녀분들이 그 집을 팔아서 유산을 받아서 미국에 갖고 오려면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내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금 사실상 그 뭐 예서 한국에 5억 돈이 있다. 그러면 얼마를 갖고 올지 몰라요. 2억을 갖고 올 수 있을지 3억을 갖고 올 수 있을지 꽤 많은 돈이 상속세가 부여가 되고 상속세는 평균적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더 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재산은 못 드린다고 생각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조금 뭐 혜택을 주시고 싶다고 하고 한국에 가시고 싶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건강보험을 들어놓으시고 한국을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을 들어놓으시고 한국을 나가시는 것도 제가 한편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돌아가시면 그냥 미국에 있는 자녀들은 보험료만 받고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 뭐 이런 문제들이 되게 첨예하게 대립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보다는 이게 많이 복잡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소증만 갖고 한국에 계시는 거는 한국에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주권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에 거소증을 받아서 몇 년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경제 활동을 하셔야 되고 한국과 미국이 어떤지 좀 비교해 보시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거소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살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단순히 이제 이게 좋다 그래서 바로 가셨다 실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한국 외에도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전 세계에 이제 한국 분들이 사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중국은 영주권 제도도 없고 뭐 귀화 제도도 없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 빼놓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중국에 거주하고 계신 많은 제 지인, 형님들이 부인, 형수님들께서 중국 분인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리고 자녀도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중국인 국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남편들은 지금 비자로 워킹 비자로 있어요. 중국에. 그러니까 영주권 같은 거 안 주냐 그랬더니 안 준대요. 그러니까 가족인데 이렇게 하면 해줄 수도 있지 않는데 왜 안 주냐.
야, 참 중국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중국이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 그것도 한편으로 이해는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65세가 넘으면 이제 워킹 비자를 못 받는데요. 왜냐하면 65세 이상 넘었는데 일한다는 걸 증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분들은 한국에 돌아오실 생각하는데 두 부류가 생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좀 재산을 많이 읽어놓으신 분들은 한국에 돌아오실 생각하고, 재산이 조금 덜 읽어놓으신 분들은 그 주변 다른 국가, 동남아시아 국가니 이런 데서 거주증을 주는 다른 나라로 가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 미국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 멕시코 뭐 이렇게 다른 나라를 가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한 미국 시민권자는 이 캐나다 영주권 받기도 되게 쉽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체류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만 신고를 하면, 멕시코는 따로 뭐 영주권이나 이런 거 신청 안 하고 미국에 사는 것처럼 멕시코에 살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는 멕시코에서 은퇴하시는 거 생각해 보신 분들은 거기도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많은 한국 분들이 멕시코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멕시코에서 은퇴 안 하시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제일 큰 게 음식이죠. 예, 한국 음식 구하기가 좀 힘든 게 있는데, 뭐 스페인시도 잘하시고 나는 음식도 별로 상관없고 그리고 나는 골프 치는 것도 좋아하고 바닷가도 좋다, 그러면 멕시코에 또 가서 사시는 것도 미국 시민권자는 그게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혜택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좋은 혜택들이 다 무료로 저희한테 혜택을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나라도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국 정부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해외 교포들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분들이 도로 갖고 오시는 외화,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 받아들이는 거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넘으면 가실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나라들이 다 여러분이 갖고 오는 재산을 보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뭐 여러분이 재산이 어느 정도 뭐 충족이 안 되시면 다른 나라 가서 고생하시면서 사실 이유가 없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한국말이 통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점 잘 고려하시고, 한국에 계신 분들, 그 해외 동포분들 오신다고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런 그 좋은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 좀 인지해 주시고, 만약에 오셔갖고 같이 사시면 다 우리 동포 같은 한국인으로서 따뜻하게 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리플 달아주시고, 제가 또 리플이 많이 모이면 또 한번 또 정리해서 또 궁금증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